네, 조금은 오래된 기사입니다. 세계 50개국 과학자 145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프랑스 파리에 한자리에 모여 18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소비와 자연계를 파악하고 파괴하고 있고 국제 수준의 공동 대응이 마련되지 않으면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는 속도는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전 세계의 바다는 전 세계에 있었던 그 바다의 산호초는 150년 전과 비교해서 분포 면적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양서류는 40% 그리고 침엽수는 34%가 포유류는 25%가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원인으로 손꼽고 있는 것이 자원 고갈과 더불어서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 오염 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압축하면 결국에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요. 앞으로도 ESG 경영은요. 더욱더 활기를 띠면서 기업과 국가가 이 경영에 또한 이 내용에 더욱더 힘을 쏟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의해서 또 우리가 자연 파괴와 온난화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면서 제6의 대멸종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일으켰냐? 바로 인간, 바로 우리에 의해서 대멸종의 시기가 점점 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많은 계층, 생태계들의 축소화는 결국에는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2019년 유엔 환경계획의 의장으로 있었던 로버트 왓슨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은 기후변화와 멸종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발전과 경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식량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은 우리의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오는 자연스러운 혜택인데 이 혜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우리 모두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생활 앞으로 다가오면요. 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사회가 두 번 다시는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임을 저도 여러분도 전 세계가 잘 알고 있지만 개인의 편안함, 사회의 편안함, 국가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못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건너온 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바로 타일러 라쉬입니다. 그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강연자로 나와서 자신의 학창시절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가 미국 동부 지역 버몬트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졸업하기에는 또한 자연 생태계 활동도 같이 겸해서 지냈지만 고등학교 시절까지 그렇게 지내고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에 진학함과 동시에 도시와 자연의 격차를 매우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느꼈던 것을 책으로 그리고 이번 강연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 참고로 25분이라는 긴 시간의 영상을 제가 좀 잘라서 한 10여 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서 좀 줄였기 때문에 아마 중간중간 내용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만 조금 간추려서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10여 분의 내용을 보고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상을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눌 건데,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저는 시카고로 넘어갔거든요. 시카고로 넘어가니까 100만 명 넘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막 어디 봐도 사람 있고 건물 있고 전혀 자연의 냄새가 안 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학교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교양 수업들이 있죠. 교양 수업들 중에서 기후위기 관련된 수업이 있던 거예요. 기후위기가 평균 온도가 오른다는 게 정말 사람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1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5도를 넘어가면 기하급수적으로 지구가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3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무조건 이 2100년이 되기 전에 6도를 찍어요. 이제 2100년이 될 때쯤에 지금 그대로 간다면 평균 온도가 6.5에서 7도가 된다는 거가 발표가 됐고, 이 숫자가 아마 다음에 IPCC가 발표하는 숫자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6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구상의 95%의 생명체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95%. 그러면 바퀴벌레가 있을까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바퀴벌레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95%의 생명체가 남아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5억 4천만 년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충분히 그 전까지 우리가 멈출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실 수 있잖아요. 이미 지구상의 척추동물 개체수를 봤을 때 10마리 중 7마리가 없어요. 이미 없어졌어요. 척추동물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빨리 멈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 캄브리아기 이전의 생태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거든요. 이상한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 캄브리아기 이전의 친구들은 지금 뭘까요? 화석이고 땅 속에서 압축이 많이 되어가지고 탄소의 형태로 바뀌어서 석탄이 되거나 석유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화석 연료라고 표현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화석 연료를 우리가 지금 뽑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를 뿜어내고 있는데, 바로 그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살아나갈 지구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당연히 산불이 있죠. 지금 사진 보시면 이 사진이 어딜까요? 17년 포르투갈이에요. 포르투갈의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불타올라 가지고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태풍 같은 거 보시면 뭐 일기예보에서 나왔으면은 태풍이 온대. 그러면 뭐 서울 지역에서 조금 이렇게 바람이 있고 부산에도 조금 바람이 있고 그랬는데, 뭐 근데 몇 년만 지나봐도 울산이 잠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이었는지 부산에서 인명 피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게 확산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그 비용을도 우리가 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요. 2050년이 되었을 때 해수면이 상승되고 그리고 태풍이 돌고 있기 때문에 물에 잠기게 되는 지역들이 위성 사진으로 찍었을 때 미리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climatecentral.org라는 웹사이트에 방문을 해 보시면 빅데이터가 모여져 있고 본인이 직접 거기에 들어가셔서 뭐 연도를 조절하거나 지구의 평균 온도를 조절하거나 그렇게 해서 잠기는 지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를 봤을 때 2050년이 되면 군산이 없고요. 전북 지역과 충남 지역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지역을 그러면 한번 보세요. 2050년에 상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상해 전체가 없죠. 예. 이게 방콕인데요. 여러분이 가보실 수도 있는 지역들이 아예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다 먹게 되는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들도 잠기게 되면 우리 먹는 식량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를 했을 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된다는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그런데 뭐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와 되게 충격적이고 삶이 많이 바뀌고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막 고생한 적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기후 위기가 훨씬 더 심각한데 코로나19가 비교를 했을 때 규모가 달라요. 기후 위기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위협적인 존재고 앞으로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도 막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혼자서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기를 아끼고 얼마나 물을 안 쓰고 얼마나 채식을 하고 얼마나 뭐 어떤 제품을 조금 바꿔서 구매를 해도 이게 규모가 될 수가 없으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퍼즐을 했을 때 아주 몇 개밖에 없는 조각으로 퍼즐을 했을 때 본인이 알아서 혼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큰 그런 퍼즐을 하게 되면 친구를 불러요. 그래야만 막 끝내버리잖아요. 예, 기후위기는 친구들 다 불러야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있어요. 그냥 재활용만 하고 분리배출만 하고 나무만 심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큰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그 원료를 바꿔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쓰면 안 돼요. 재생에너지를 갈아타야 됩니다. 하루빨리. 그쵸? 하루빨리 해야 돼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코스타리카,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우루과이라는 나라들이 전기 생산에 있어서 거의 100%로 재생에너지를 충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OECD 국가 중에서 굉장히 하위권에 있어요. 훨씬 더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만 아니라 시 단위에서도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국가보다는 시정부가 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기를 생산하게 된 도시가 버몬트, 우리 고향에 있는 버몬트주의 벌링턴 시라는 곳이에요. 2017년에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깡촌에 있는 사람 얼마 없는 도시가 나서서 이럴 수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 있고 더 많은 힘과 기술이 있는 도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행동을 취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 투표를 하는 거예요. 투표로 하면 본인의 의견이 확산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뽑고 있을 때 이 사람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대책을 생각해 둔 게 있느냐, 조금 더 나은 대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많이 따지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을 구매하셨을 때, 서비스를 구매하셨을 때, 돈을 사용하실 때는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그게 투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가능한 친환경 인증이 있는 제품만 선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는 기업을 응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쇼핑하실 때 가격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리고 영양 정보만 확인하지 마시고 한번 제품을 둘러보면서 인증이 있을까 없을까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무슨 인증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단 찾아주시기를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를 좀 내주세요. 화를 좀 내주세요. 생각해보면 이미 대기권에 그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어 있고 문제가 심각하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빨리 재생에너지로 갈아타야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극약 처방을 하고 있으면 그 극약 처방을 지금부터 복용해야지 한참 후에 복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본인이 조직 생활을 하고 계시면 회사 안에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학교에서 학생이시면 학교에서도 얘기를 해주세요. 그 조직 안에서 함께 시작하실 수가 있거든요. 본인의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본인이 그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영상을 보면서 다들 아마 생각이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3절 같이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래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앞서서도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또한 기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그 안에 살아가는 진실함으로 나갈 수도 없고 사회와 지구와 글로벌한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베이직한 것이 없으면 아무리 논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결론에 다다를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자고 실천적인 방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환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앞서서 그 세바시의 내용을 봤을 때도 타일러 러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조금은 이기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는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고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할 땐 강력한 처방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2절과 3절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그리고 포악해서 피가 피를 뒤잇는다. 자,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피가 피를 뒤이은다는 것. 속이면서 자신이 가져야 할 것, 택해야 될 것, 취해야 될 것은 자기 혼자 취하고 타인은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버려지게 되면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해진다.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2050년 지도를 봤을 때에 한국에서 어느 부분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충청북도 정도, 충청북도의 일부분, 또 어느 정도 일부분이 사라지고 중국 상하이와 방콕도 거의 일부분 다 물에 잠겨버린다는 걸 보셨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들을 요약해가지고 함께 나눴기 때문에 때로는 어떻게 봤을 때는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잡히지 않나요? 지구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면 전 세계가 죽어가는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당겨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2050년에 여러분들은 몇 살이 됩니까? 100세 시대에 2050년에 여러분은 몇 살이 됩니까? 2050년에도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 돼서 또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이야기할 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라도 2050년 이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것들은 하나씩 지키면서 처음엔 작은 규모로, 그다음에 점점 크게 넓혀가는 큰 규모로까지 넓혀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경영, 올바른 환경,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